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작입니다. 지난 3월에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2,8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약 4%가 상시 이용하던 승용차를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기후동행카드 평일 이용자 50만 명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약 2만 명이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11,000대의 승용차 감소 효과에 해당되므로 약 3,6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시킨 것으로 가로수 43만 그루를 식재한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월 3만 원의 교통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나 기후동행카드가 시민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며 라이프 스타일에도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다양한 니즈를 담아 기후동행카드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 패스로 자림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은 좀 간단한데요. 혹시 보도자료 외에 다른 기후동행카드 관련된 내용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 이데일리 함지영 기자입니다. 지금 4%로 나왔는데 이 기후동행이라는 이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야 유의미한 퍼센트라고 보시나요? 유의미한 비율은 딱히 정해진 건 없지만 저희들 바로미터는 독일의 49유로 제도가 시행되고 났을 때 승용차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약 8% 정도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전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정도는 달성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한겨레 김인도 기자인데요. 통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 승용차 사용자가 월 20회 이상 이 기후동행 카드를 이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거를 대중교통 전환자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건지가 하나가 궁금했고요. 그렇게 정의하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이 기후동행 카드 이용자 4%면 그러니까 월 20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했다는 조사까지 이제 이해가 되는데 월 20회면 아까 밑에 보도자료 보면 하루 평균 3.4회 이용한다고 기동카를 나눠보면 6일 정도고 30회 이용하면 한 9일 정도인 것 같은데 좀 그랬을 때 1만 1천 대까지 감축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지가 두 번째로 좀 궁금했고 세 번째로 4월 5일 그때 예전에 보도자료 보니까 4월 5일부터 하루 평균 50만 명 이용했다고 그때 본 것 같은데 여기서는 지금 두 달간 감축을 3,600톤 했다고 나오는데 사실 보면은 한 2월 5일부터 계산해 보면 그때는 25만 명이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3,600톤 이렇게 줄였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 세 가지 정도 궁금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낸 보도자료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추정치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희들이 모수로 잡은 약 2,800명, 2,800명은 실제 이용을 했던 분들입니다. 실제 이용한 저희들이 이제 그 팀원회에서 기후동행카드 앱을 통해서 실제 이용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던 거고요.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2,823명 중에 56.2%가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보유한 사람 중에 14.5%가 승용차를 상시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분들이고 그 상시 이용한 14.5%의 약 97.8%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험이 있다. 여기까지 하면 약 2,823명 중에 약 225명이 됩니다. 그럼 225명 중에 절반 이상인 56.4%가 지난 한 달간 20회 이상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라고 응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정확한 숫자로 하면 127명이고요. 응답자 2,823명 중에 127명이 20회 이상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라고 답을 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50만 명이 일일 50만 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5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약 4%인 정확한 숫자는 4.5%입니다만 보수적으로 해서 4%인 2만 명이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2만 명이
한 대에 보통 차가 1.8명 정도 차를 탑니다. 그럼 2만 대 나누기 1.8하면 약 11,000대 승용차가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걸 탄소 저감 효과로 따지면 약 3,600톤, 이걸 나무 식재 효과로 하면 43만 그루라는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실증 자료는 아닙니다. 통계 수치에 의한 추정치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실증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 수단 분담률이랄지 등등 승용차 통행량 같은 걸 조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사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통계치 추정을 데일리 한국의 안희민 기자입니다. 통계치로 이제 추정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그 SK라든지 일반 통신 그러니까 뭐 신용카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디서 찍고 어디서 내렸는지 이런 것들이 추산 가능하거든요. 만약 기후동행 카드도 그런 기능을 내재했다면은 그리고 사용 시 이제 그런 사용자한테 그런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동의를 받았다면은 이게 추정치도 사실은 훌륭하긴 하지만은 보다 정확한 내용을 좀 파악할 수 있고 실제 전환 효과, 기후 변화 대응 효과라든지 경제 효과를 추산할 수 있을 거고 앞으로도 어느 구역이 많이 사용됐고 어떻게 또 대응할지 추가적인 어떤 정책적 대응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지난 3월 초에 한 달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고요. 왜냐하면 그때 언론이나 이런 여러분들이 기후변화 효과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급하게 여론조사를 했던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통화량 분석 또 티머니 카드를 이용한 OD 분석. OD 분석이나 통화량 분석이 과연 승용차 이용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나타내 줄 수 있느냐는 문제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은 추적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추적 조사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좀 어려운 기법이고요. 대부분의 독일도 마찬가지지만 대개는 이용자 면접이라든지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부분은. 다만 어느 곳에서 얼마만큼 더 많은 효과가 일어났느냐. 예를 들어서 특정 역에서 혹은 특정 노선에서 당초에 승차 이용자들이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10만 명이었는데 12만 명 정도로 늘었다. 동일한 조건, 동일한 환경에서 그렇다면 승용차 이용 증대 효과가 있겠죠. 보다도 정확한 숫자로는 수단 분담률을 가지고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이 약 60%가 조금 넘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는 53% 정도였고요. 자가용 분담률이 20%가 넘었다가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이 승용차 분담률을 가지고 서울의 전체 통행량과 승용차 분담률을 따져서 본다면 당연히 이제 이전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런 부분들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런 실증적인 분석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점차적으로 조사해 나갈 부분입니다. 저 한국일보 박민식인데요. 그 월 20회 이상 그러니까 승용차 대신 월 20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한 걸 기준으로 삼으셨잖아요. 근데 좀 의아한 게 기후 동행 카드는 40회 이상을 사용해야지 그러니까 효과를 보는 건데 20회 이상을 기준으로 하면 이 사람들은 왜 약간 그거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승용차를 이용하는 주로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어느 정도 이 승용차 이용할 시간에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을 했느냐라는 걸 따져보니까 한 20회 정도가 저희들 나름대로면 유의미한 숫자다. 그러니까 20회 정도 승용차를 이용할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라는 더군다나 그거는 그냥 일반 대중교통이 아닌 기후동행 카드를 활용한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라는 그런 통계 수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유의미한 대중교통의 전환 효과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기후동행 카드를 40회 이상 써야지 혜택이 있는 거잖아요. 62,000원이니까 최소. 네네. 근데 20회 이상을 쓰면 나머지 그러니까 그 중에는 40회 이상도 있겠지만 20회에서 39회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수치로만 봐서는 그 사람들은 이거를 사용한 게 저희들이 다른 경제적 효과를 보도 자료에 냈을 때 월 3만 원 이상 썼다.
그런 부분에 별도 경제적 효과 보도 자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20회 이상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했던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응답자의 약 56%가 승용차를 가지고 있고 그중에 승용차를 상시적으로 이용한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승용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응답한 사람들, 승용차를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후동행 카드를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뭐 40회 이상 이용할 수도 있고요. 금액적으로 따져보면 3만 원 정도의 평균적인 이득을 봤다고 한다면 약 60회 정도 이용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승용차를 이용하던 분들이 20회 이상 대중교통을 했다고 응답한 이 사람들이 정말 계속적으로 앞으로 승용차를 사용할지 이 부분은 아직 확신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 부분이 딱 20회에서 끝났는지 아니면 실제 승용차를 완전히 버리고 60회 정도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조사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네. 출퇴근이니까 2번 이상 이렇게 추산을 하신 거죠. 이런 출퇴근이니까 2번으로 하면은 출퇴근자로 분류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2번 이상으로 하신 거라고. 아니 이거는 2번이요? 그러니까 지금 2 이상 이용자라고 2회? 2회 이상 이용자. 2 이상 이용자라고 20회. 20회 이상 이용자가 한 이유가 자기가 20회 이상을 응답한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응답자 2,800여 명 중에서 내가 원래 승용차를 자주 이용했었는데 승용차를 안 타고 대중교통을 기후동행 카드를 이용한 횟수가 20회가 넘는 사람이 응답한 사람들이 4.5%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승용차를 이용하던 사람이 기후동행 카드를 활용해서 대중교통으로 전환했다라는 전환 학교 효과라는 그런 수치로 저희들이 유추 해석을 하는 거고요. 고생하신 건 알겠는데 20회라고 하는 게 출퇴근이면은 자동차를 전환한다면은 20일 출근한다면은 40회를 이용을 해야지 승용차를 대중교통 이용했다 얘기할 수 있는 건데 20회라고만 국한지어서 이것을 전환으로 추산을 하시니까 좀 의미가 있어서. 아니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한 달에 60회를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해서 30일 내내 출근하면 60회지 않습니까? 60회 일수로 따지면 30일인데 30일에 단 하루라도 차를 안 가져가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대중교통 전환 효과로 봐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추산은 아니죠. 왜냐하면 2,823명이 응답한 177명의 숫자는 20회 이상 내가 평소에 자가용을 타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응답한 사람입니다. 저희들 추산한 게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 9월달에 이 자리에서 보도 자료를 처음에 기자 설명을 통해서 이 제도를 발표를 할 때 저희들이 승용차 전환 효과는 우선 1차적 목표는 주말에 승용차를 이용하는 분들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것이 저희들이 1차적 목표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주중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지만 주말에는 가족들과의 여가 생활이나 본인들 개인 볼일을 위해서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통 4일을 풀로 승용차를 이용하게 되면 8번을 이용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8번을 이용하게 되면 그 8번 8일이 되는 겁니다. 4주니까 8일이 되는 거고요. 그 8일을 왔다 갔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6회가 되는 겁니다. 중간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뭐 한 20회가 곧 넘겠죠. 뭐 이제 구체적으로 기결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20회라고 잡은 수치는 과학적인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주 4일에 주말에 8번 16회 거기다가 중간에 이동하는 것까지 합치면 20회 정도를 만약에 이동했다라고 한다면 승용차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으로 넘어와서 나름대로는 물론 다 완전히 넘어오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승용차를 타다가 오늘은 뭐 대중교통을 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평소에는 승용차를 탈 수 있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라는 그런 전환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보는 겁니다. 왜 20회냐라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시면 과학적인 근거는 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아까 그와 같은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예. 네, 아주경제 권경 기자입니다. 그 기후동행 카드로 대중교통 유도를 하려는 그 목적은 알겠는데요. 좀 근본적으로 승용차 이용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뉴욕이나 런던, 파리 주요 도시들은 그 혼잡세, 통행세를 뭐 이미 실시하거나 검토 중인데 서울시에서도 그런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지 향후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지 좀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차량 숫자를 줄이는 건 교통수요 관리 정책으로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고요. 런던이나 뉴욕은 동심원처럼 돼 있습니다. 도심의 원, 그 다음 부도심, 이렇게 그 다음 원, 또 세 번째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동심원적으로 그 차량 혼잡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고요. 런던이 특히 심하게 그거를 강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 서울시도 사대문안 도심에 들어오는 모든 길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에 5등급 환경 배출가스를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이 들어오면 현장에서 저희들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용도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를 전환해서 기후도행 혼잡 통행료 방식으로 전환할 수는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왜냐하면 도심은 녹색교통진흥지구로 이미 지정이 돼 있고요. 녹색교통진흥지구로 지정을 위해서는 혼잡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할 수 있지만 다만 이 부분은 사회적인 컨센서스나 사회적 동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마 언젠가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서울시의 녹색교통진흥지구는 도심이 있고요, 여의도 지역이 있고 강남 지역이 있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세 군데에 뭐 혼잡 통행을 징수할 수는 있는 근거는 있지만 그렇게 가게 되면 시민들의 혼란과 경제 활동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동의와 콘센서스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 현재 입장입니다. 예, 서울신문 김동현입니다. 저는 우선 기후동행 카드가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쓰고 인기가 많고 효과가 크다라고 해서 괜찮은 것 같긴 한데요. 이게 50만 기준으로 해갖고 매일 그러니까 평균으로 해서 50만이 사용을 하고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익을 본다라고 하면 그냥 산수만 해봐도 한 달에 한 150억 정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제 기억으로 아마 이거 관련돼갖고 시범사업비 예산을 한 400억 정도 준비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면 상당 부분이 많이 소진이 됐고 이제 추경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하반기에는 지하철 요금도 올린다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뭐 거의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꽤 제법 많은 재원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추경 전에 만약에 이게 그 재원이 소진이 된다라고 하면 뭐 예비비라든지 다른 사업비에서 이게 충당해갖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뭐 팀원위에서 정산하는 시일이 좀 느리니까 아니면 뭐 그런 거 없이 가는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 그리고 추경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 하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질문이 있는 게, 그 방금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 얘기하셨는데 저쪽에 연세로 관련돼 가지고 이제 교통실하고 이제 서대문구하고 얘기했었던 실험 부분이 정리가 되면서 이게 이후에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경과 설명이 구청에서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저희가 이게 이 말이 맞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지역이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해제가 되고 뭐 다른 지역이 좀 잡히게 되는 건지, 어떻게 절차상 과정은 또 다른 게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설명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50만 명 기준으로 해서 월 3만 원 정도의 손실 부담금, 그러니까 6만 2천 원이면 9만 2천 원 정도 쓸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50만 명이니까 약 150억 정도의 시범 기간 5개월이니까 약 75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봤고요. 이 중에 저희들이 이미 발표한 대로 서울시내 교통공사와 서울시내 버스운송조합은 같이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와 서울버스는 손실금의 50%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750억의 절반인데, 그러면 약 375억 정도가 되지만 375억만 정확히 할 수는 없는 게, 코레일과 일반 민간 철도 부분은 저희들이 100% 보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400억 정도로 5개월간 시범사업비를 예산을 잡았던 거고요. 소진됐느냐 여부는 아직까지는 뭐 시범사업 기간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1월달 27일에 시행하고 나서 50만까지 이르기에는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좀 필요했고요. 한 달 이상 정도는 25만에서 30만 정도의 수준이라서 예산은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의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 7월 1일부터 본 사업을 하게 되면 7개월분이 필요한데
7개월의 부담분에 필요한 부분은 이 3만 원 정도의 금액에다가 청년권이 이미 또 출시를 했기 때문에 청년권 부담분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맥시멈 약 1,000억 정도로 추경 소요 재원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1월 27일부터 시작한 시범 사업과 7월 1일부터 시작한 본 사업 총 예산 합치면 약 1,400억. 내년은 좀 더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고요. 1,500억 정도가 매년 소요될 예산으로 보여지고 본 예산 사업 예산은 아마 추경에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 기조실과 이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말씀을 드릴 거는 5월부터 이제 K패스가 시행이 됩니다. K패스 예산은 알뜰교통카드와 더불어서 이미 저희들 본 예산에 반영이 돼 있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K패스와 기후동행 카드를 동시에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기후동행 카드를 쓰는 분들이 K패스를 쓰지 않기 때문에 K패스에 반영돼 있는 본 예산이 일부 절감 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은 대중교통 지원금이기 때문에 예산 관계부서랑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기후동행 카드 예산으로 돌려서 쓸 수 있을 거라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뭐 일부 언론에서 뭐 칼럼에서도 어떤 기자분께서 쓰셨지만 사실 국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국비 지원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 주민들에 대한 교통 복지적 측면이 있고 KPS나 기후동행 카드로 동시에 이중 지급되는 이중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제로섬으로 한쪽이 지출되면 다른 한쪽은 남는 구조라서 충분히 정부에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검토를 해본다면 국비 지원도 가능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정부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세로 질문을 주셨는데 연세로에 대해서는 뭐 오늘 뭐 그 자리를 논의한 자리는 아니지만 일단 연세로는 선거 전에 서대문구에서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대해서는 없애는 것으로 즉 해제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고요. 이 부분은 해제 권한은 저희 서울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해제 필요성 내지는 당초에 작년 연말까지 서대문구랑 서울시랑 같이 논의했던 상권의 분석, 상권의 변화 부분에 대한 그 결과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서로 인식의 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단순히 상권의 어떤 변동 폭에 따라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해제하는 게 과연 맞는지, 그러면 해제함과 동시에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가치로 인해서 다른 부분에 대한 검토를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논의할 사항들이 있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 상반기 중에는 결론이 나서 정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방금 그 시장님께서 이제 주말분만이라도 이제 전환하는 거라고 친다면은 이게 여기는 계산할 때는 한 달을 온전히 온실가스 감축으로 봤잖아요. 그러면 주말이라고 치면은 한 3분의 1 정도로 아니면은 월 40회 이상인데 월 20회 이상을 기준으로 했다면은 절반 정도로 추정치를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저희들 목표는 그냥 다 전환하는 게 제일 좋죠. 뭐냐면 답변자의 결과로는 평일에 승용차 대신 기후동행 카드를 이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전환 1차 효과는 주말에도 쓰고 주말엔 당연히 승용차를 쓰고 주중에도 썼던 사람들이 일부 주중에 승용차로 전환된 효과가 있었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거고요. 주말에까지 전환된 효과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 7월 1일 날 본사업을 앞두고 시범 사업에 대한 종합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과 같이. 그래서 6월 중에 본사업하기 전에 종합적인 경제적 효과에는 저희들이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기후동행 카드를 활용해서 시민들의 소비 패턴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즉 전체적으로는
교통카드는 보통 2.5회 정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통계상. 근데 기후동행 카드는 3.5회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10번 정도 기후동행 카드를 이용해서 대중교통을 더 쓰고 있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쓰는 분들이 절감한 금액과 아니면 절감한 시간을 가지고 어떤 소비 패턴으로 변화할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에는 그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거 외에도 이제 환경적인 거 실증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해보고요. 좀 더 이 부분에 오늘 이 발표한 이 연구조사 결과는 서울연구원과 같이 했습니다. 신뢰성과 타당도를 서울연구원에서 검증을 해 주었고요. 좀 더 확장해서 더 조사를 해서 아마 6월 시범사업 끝날 즈음에는 더 정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